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이야기꾼 김영선입니다. 어제 날짜가 7월 13일이었죠. 오늘은 7월 아니구나, 어저께가 12일이었네요. 오늘이 13일 토요일. 오늘은 좀 리얼하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꾸며진 모습, 그러니까 남들에게 포장되어진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다면, 오늘은 좀 더 허물 없이, 꾸며짐 없이, 그래서 머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고요. 몰부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런 동영상도 한 번쯤은 또 남겨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처음에 이 동영상이라는 걸 시작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분명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 혹은 아픈 모습, 많이 힘들어하고 좀 슬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담길 거라는 건 있었어요. 제가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라 1000일이라는 기간을, 상당히 긴 기간을 목표로 했고, 또 찍어오는 동안 만일이 넘도록 혹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잠깐 문 좀 닫고, 아직까지 어머니가 제 이런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직은 그렇습니다. 남의 눈에 좀 시선을 많이 신경 쓰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라는 한편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어제부터 오늘까지 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꿈, 희망, 미래의 재단이라는 곳에 이제 면접 준비, 자기소개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남겼었는데, 앞으로도 물론 남길 거긴 하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내일까지는 그럴지, 혹은 앞으로 며칠 더 이런 좀 우울한 마음으로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이렇게 동영상 남기고 싶다, 연습하고 꾸준히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 열정이 식은 부분도 있고, 그 이유는 어저께가 이제 15일차 되는 날이라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력서를 낸 조차도. 그리고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전화를 이제 받으신 분이 담당자 분이신데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청년 코치를 뽑을 때 제가 5월 말쯤이었는데, 그때 가서 면접을 볼 당시에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받으셨나봐요. 근데 그 자리에 계셨던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쪽에 꿈, 희망, 미래재단에 계시는 좀 어느 정도 인사과에서 좀 위치에 계신 분인가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봤는데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누락시켰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또 그 담당하시는 분도 말씀하시기가 참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또 아무런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없이 또 폭격인가 너무 안껍더라고요.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까? 이러고 넘어가기에는 뭔가 제가 그쪽한테 좀 거기서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강사로서 좀 꿈을 키워가고 싶다, 꿈, 희망, 미래재단, 여러 부분들, 또 거기서 슬로건 내세운 것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 길,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겠다는, 물론 지금도 이제 실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아직은 좀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전을 해볼 거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좀 그 순간의 감정에 또 충실하는 것도 거짓 없이 남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소소한 그런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것도 좀 내려놓고, 뭐 꿈을 10까지 꿨다면 뭐 1까지 내려놓고 뭐 아예 안 꿀 수도 있는 거고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 행복한 꿈을 꿨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나 자신으로서 그냥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생각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꿈을 끝까지 끄느냐, 꿈을 끝까지 꾸면서 이루려고 노력할 것이냐, 혹은 여기서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좀 찾아가려고 노력할 것이냐, 좀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좀 기분도 안 좋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뭘 얼마만큼 봤다고. 그때 솔직히 한 2분 3분 그 정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를 보고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만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더 이상 볼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뭐가 얼마만큼 내가 잘못했나에 대해서 계속 어제부터 생각을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때 당시 녹음도 솔직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녹음을 들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학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확실하게 대학 안 나와도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줄 것은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했어야 되는데, 앞으로 뭐 사이버 대학이라도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좀 솔직함과 떨어지는 약간 모순된 얘기가 아니었을까. 물론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엔 그게 마음이 강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단계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청렴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질문자 면접을 보신 분께서 말씀하셨고, 당신이 그거를 잘못 알고 왔다 그러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오셔서 저도 순간 감정적인 거에 좀 반응하듯이 약간 뭐 화를 내는 건 아니었죠. 제가 뭐 을이었기 때문에, 갑이 아니라 을이잖아요. 면접을 보는 사람은 을이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순간 솔직히 PT 처음 들어가서부터 긴장을 많이 했었고 준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PPT를 전혀 제대로 못하고 또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망했구나라는 생각이 또 면접에 임하는 데 있어서 마음까지도 제대로 잘 다스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그분의 또 그 감정적인 그런 돌발 질문들이 상당히 좀 울컥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워낙에 저도 세상을 좀 30 몇 년 동안은 옳고 그름, 흑백 논리 뭐 이런 식으로만 살아왔다가 사실 다양성을 갖자, 다름을 인정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고 1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말에 좀 반박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삶보다는 이런 삶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왜 옳은지, 왜 나쁜지, 왜 나쁠 수밖에 없는지, 왜 옳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건 필요가 없고 무조건 나쁘거나 무조건 좋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흑백 논리가 그거잖아요. 흑 아니면 백 이거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 그 말에 저도 좀 반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분도 저한테 좀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셨던 부분도 있었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을인데 을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순간 당황했으면 좀 더 차분하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제대로 이 청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왔네요라고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단어적인 의미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청렴이라는 것이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 결백 옳고 뭐 이런 것들을 안 나오고 청렴결백, 그러니까 욕심,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게 청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좀 면접관들에게는 좀 대드는 부분, 뭐 자기 주관을 좀 더
했던 부분이 아닐까. 근데 그 주관에 좀 더 신뢰성 있게 어느 정도 말에 조리가 있게 상대방을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약간 감정이 섞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저라는 사람을 안 좋게 인식을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 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두 분 정도, 이제 남자 맨 왼쪽에 계셨던 남자분과 맨 오른쪽에 계셨던 여자분만 기억이 남는데, 남자분은 한 40, 50대 정도 보이셨고, 여자분도 한 40대 정도 보이셨는데, 크게 저를 인상을 그렇게 나쁘게 심어줄 만큼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청렴이라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아, 이게 붙어들어도 안 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 나하고는 안 맞구나라는 걸 인정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다름이라는 걸 하고 함께 고민하는 거를 생각하는 그런 삶을 이제 추구하려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이끌어가야 되고 옳고 그름 흑백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는 거는 저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꿈, 희망, 미래재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나와 있는 이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사람이면 무대합니다라고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진취적이고 자기개발에 열성적인 사람,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누구보다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갖는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저라는 사람과 되게 많이 맞아 떨어진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려오는 답변은 이쪽하고는 나라는 사람하고는 안 맞다라는 답변이 들려오니까 순간 좀 멘붕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멘붕이 오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게요. 제가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었어요. 뭐 학벌을 안 본다고 그냥 무조건 안 본다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대학교라는 이렇게 학력을 본다라는 내용이 없었고, 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의 경력이 없어도 6개월 동안 이곳에서 가르쳐 줍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면 이쪽에 가서 배울 수 있겠구나,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또 해봄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좀 더 탄탄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더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뭔가를 해볼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또 같이 가는 그런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해한 것과는 다른 건지 아니면 저의 그 첫인상이 아주 나빴었던 건지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때 잠깐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의 그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 잠깐의 시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도 또 한 번에 더 기회도 안 주는 사람들이 청소년 친구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치고 소통을 가르치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솔직히 좀 안 좋은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잘 되면은 그 상대방이 참 좋게 보이겠지만 제가 안 되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상대방한테 좀 안 좋은 면들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되게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나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계속 고민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또 분명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다르게 또 면접을 진행하셨던 분이 또 저의 어떤 점을 안 좋게 보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인상이 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제가 알고 있고 그걸 고치려고 노력하고 고쳐야 된다면 저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연락도 없었고 일단 그거에 대한 피드백도 없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회사든 다 그러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안 좋은 생각이고 이제 바꿔서 이제 좋은 쪽으로 넘어가면 그거죠.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부탁해야 될 건 그런 것들.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들었고 어떤 점이 제가 부족한 건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변화하거나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냥 여러 생각들이 드는데 나중에 나는 좀 더 이제 그런 누군가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 된다면 단적인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좀 과거
모습,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한참 예전에 싸이월드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최소한 그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그 회사든 어떤 단체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거에 비례하는 한 10분의 1, 100분의 1만큼이라도 그 면접자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몇천 명이 되고 몇백 명이 되면 힘들긴 하겠지만, 뭐 10명 내외라면, 한 40명 내외라면 한 번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깨달음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누군가를 선택할 위치에 선다면,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국토대장정 할 때 선배기라로서 운영진으로서 그 새로 도전하는 그 친구들을 그 순간에 판단을 하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겼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진짜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제가 이제 당하고 보니까 뼈저리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봐야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또 여러 가지 배움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좋은 말씀은 남기고 싶진 않았죠. 일단은 어제 오늘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이 좋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 그 상대방이 이야기를 해주면 아, 난 그런 거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 정말 그런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지? 라고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아무런 적이 없이 무조건 더 이상 이 사람은 볼 이유가 없다라고 또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차라리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속 시원하게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뭐 이렇게 뭐 인정 안 한다면 다시는 안 하면 되지라고 포기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포기도 못 하겠고 그렇다고 또 대체 도전하자니 나의 문제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끝까지 생각하니 너무 힘들고 물론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단 녹음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냥 넋두리 하고 싶었어요. 그냥 불만 불평도 얘기해보고 싶었고 이렇게 털어내야 솔직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또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면접 보고 와서 좀 저도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마음들을 담아서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불만불평 가다가 나중에는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했구나 좀 자기 반성식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블로그 가서 한번 봐야지라고 보셨다면 상당히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떠올랐습니다. 대학교 질문 나왔을 때 좀 더 당당하게 말 못한 거, 대학교 안 나와도 충분히 청소년 친구들에게 가르칠 건 많습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약간 얼버무리면서 사이버 대학교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좀 했던 게 좀 자격지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대학교 안 나와도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좀 속인 게 아닐까. 자격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대학교에 대한 질문이 나왔을 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한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르죠. 그분이 부정적으로 저한테 질문했을지 긍정적으로 질문했을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 첫 번째 대학교 문제하고 두 번째는 청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왔다. 이제 그거는 분명히 공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3번, 4번 다시 들어와도 면접관님이 좀 공격적으로 저한테 했던 부분이었어요. 아니면 바꿔 말하면 또 그분 성격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성격, 저도 예전에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차분하게 좀 이성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좀 대처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실수는 할 수 없는 게 제가 의뢰 입장에서 가백이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큰 실수는 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자기 주관에 좀 더 굽히지 않았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 한마디를 못했던 게 저의 가장 큰 실수인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때 그 순간의 감정이 좀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남겨서 올렸었던 거.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다 올려놔야 이게 솔직한 자기의 모습인 거고 하나의 기록인 거고 하나의 관찰인 거잖아요. 이건 나의 김영선이라는 삶의 사실이고 진실인 거지 다른 누군가에 보여지는 그런 진실이고 사실인 건 아니거든요. 다른 누군가한테 보여줬을 땐 그건 허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라는 사람,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그냥 진실, 그 순간의 사실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나중에 누군가한테 잘 보여지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하려고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솔직히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니까 잘 보여야지 순간순간 그런 생각들은 들어요. 그렇게도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다만 최대한 허울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을 남기려고 노력은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실수한 부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분이 진짜 들어와서 제 블로그를 봤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번 봐주시지. 물론 그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보기가 쉽진 않죠. 어쨌든 앞에 별로 안 좋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에 껐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참 고마운 거죠. 어쨌든 그 면접을 본다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사람이지? 그래서 블로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다는 자체. 최소 5분에서 10분이라는 시간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면접관으로서 참 훌륭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존중할 부분들이고 두 번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진짜 막 옛날에 성공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학벌 없는 사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꼭 청렴이라고 해서 굳이 이게 옳고 그름, 흑백만 있어야 되는 건가라는 저의 그거는 굽히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합격 소식이 오더라도 저는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게 흑백으로만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힘든 거,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사회를 너무 좀 퇴색시키는, 그리고 앞으로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카카오스토리 보면 정말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흔히 말하는 그 잡발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진보 성향이 짙은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카카오스토리는 아니지만 이제 블로그를 보면 완전 이제 보수, 그러니까 진보에서 보면 완전 이제 우익이라고 보는 정말 극우익이라고 봐서 일본의 세력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아니잖아요. 보수는 진보는 보수를 서로 앙숙처럼 싸우면서 극좌 극우는 극우 같은 경우는 일본의 종소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고 극좌는 북한의 잡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중도에 와 있지만 어느 정도 보수 쪽에 좀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웃긴 게 뭐냐면 왜 꼭 그렇게 나누려고만 하죠. 좋은 거 있고 앞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 거에 있어서 화합하고 서로 도와서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번에 이제 그 기태라는 걸로 해서 막 이렇게 불거지니까 민주당 어떤 위원 조국 교수인가요? 어떤 분이 예전에 발언했었던 새누리당이 그런 노무현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의 이런 개구리 발언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막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거 갖다가 서로 간에 침뱉기라고 있는 모습들 보면 참 진짜 이건 유치원보다도 못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 사회를 보면 그건 정치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순간 그게 궁중심리가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차단을 했었기 때문에 잘 휩쓸리지 않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휩쓸리게 되면 저도 미친듯이 휩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때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누군가가 TV 이슈가 나와서 누군가를 매도하고 욕하고 하면 예를 들면 촛불 집회를 하면 그렇게 휩쓸려가서 했었는데 물론 이제 촛불 집회 때부터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꼭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인 거고 기본적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이쪽에 우위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좌위에 속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바깥에 배회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고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으로 살아가는 게 다중지능이고 다중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의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서로 좋을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헛되기하고 서로 욕하고 서로 정말 그런 모습도 보면서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이 그래요.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참 남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잠깐 남기긴 했는데 올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는 형,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형님이 칼국수를 사주셨고 당구학 게임 치러 가서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구학 게임 치고 나니까 볼링도 한 게임 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볼링 치러 가자 해서 볼링 한 게임도 치고 그리고 나서 또 끝나고 나오는 길에 우리 좀 뭐 좀 먹자 그래서 통닭도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올까 했는데 비가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새벽에 이제 공공시죠. 오랜만에 이제 큰형 아들 두 놈이 현석이하고 현진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만날 건데 갈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째 형 아들 민준이가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PC방 가서 오랜만에 밤도 새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고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꿈을 쫓아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힘들거든요. 드라마 보고 남들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게임하고 어떻게 보면 여행도 다니고 여자친구 만나서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수다도 떠르는 그런 행동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책도 보고 드라마를 볼 때 어떤 대사들을 좀 편집을 해서 누군가한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또 생각도 해보고 만화 보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제 생활이 뭐 예를 들면 24시간 중에 24시간이 그런 좀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 즐겼다면 인생 그냥 하루하루 사는 그런 시간들을 즐겼다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이전에도 꿈을 꿨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꿈만 꾼 거죠. 뭔가 하겠다라고 행동을 하진 않고 하지만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변하는 것들이 있다면 계속 일부러 책을 옆에 두려고 행동을 하고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은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또 뒤집어도 봤다가 이쪽으로 돌려도 봤다가 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좀 여러 가지 생각들도 해보고요. 뭔가 하더라도 버스 타더라도 항상 귀에 꽂고 강의를 들으려고 노력도 하고 음악 들으던 사람이 이제 강의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음악을 들어도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할애해서 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솔직히 행복하고 좋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한테 이제 습관이 안 됐고 저라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내공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그 습관들 게임을 하고 바둑을 두고 만화책 보면서 웃고 떠들고 개그 프로 보고 음악 프로 보고 뭐 잘 졸리면 잤다가 일어나서 뭐 과자도 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좀 대책 없이 어떻게 보면 대책 없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면 지금 현재 와서는 늦잠 자면 안 돼. 지금 이 시간이니까 자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여기서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계속 생각하면서 좀 제 삶을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거를 하루아침에 바로 바꿀 수 없고 또 100일, 200일 안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1년, 2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고 천천히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갑자기 어저께 그렇게 딱 맞아버리니까 순간 좀 배신감 같은 것도 많이 느꼈어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배신감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나라는 사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더라고요. 고작 진짜 제대로 노력한 지 이제 1년도 안 됐고 그 노력이라고 해봤자 남들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에 비하면 100분의 1만큼 노력한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절실하게 노력한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또 천천히 내년, 올해 안 되면 내년 하지, 원래 그렇게 할 생각으로 나온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또 마음을 추스리는데, 이게 참 갈팡질팡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계속 가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떠들고 다 토해내고 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그냥 하염없이 30분 넘도록 혼자서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게 꼭 정직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다리도 그리고 좀 너무 편한 거 아닌가? 저 사람 뭐 저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누가 안 보고 그냥 내가 혼자만의 기록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바꿔서 또 생각하면 저 사람이 살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저렇게 하고 푸는구나, 스트레스를, 생각을 정리하는구나, 혼자 생각하는 거, 뭐 이런 또 좋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누군가에게 본받을 뭐 이런 것까지는 말하기 좀 그렇네요. 어쨌든 누군가가 인정해줄 만큼의 결과물이 없는 사람인 거고, 앞으로 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또 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아직까지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찌질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내가 서울대 나왔구나, 내가 연예인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마다했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진짜 비굴한 생각하는 거잖아.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생각들인데, 떨어지고 나니까 막상 그것도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김영선님 이래서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온 것도 아니라 제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까지 하고 뭐 이렇게 물어본 거기 때문에 더 저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작아지고 막 깎아내리게 되고 저를 비하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고우로도 맨날 외치지만 나 자신이 믿어지고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30분 넘도록 다 토해내고 나니까 속은 시원하네요. 일단 뭐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나쁘게 들을 수도 있고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나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한편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안 보시는 분들이 태반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저는 앞으로도 좀 뭔가 리얼하잖아요. 계속 돌았다가 코도 만지고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각도도 뭐 얼굴이 다 나오지도 않고 다리도 나왔다가 돌아다니면서 찍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숨김없이 100% 제 진심을 다 꺼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많이 꺼내놓음으로써 생각 정리도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요. 말을 할 때는 그렇죠, 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죠. 왜 나를 이렇게밖에 안 보나 하고 세상 탓하기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꺼냄으로써 끝에 가서는 그러니까 저 자신이죠. 저 자신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렇다면 무엇을 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길 때까지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떠들어내고 이렇게 털어냈으니까 내일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마음을 또 찾아봐서 열심히 살도록 노력할게요. 말이야 이렇죠 뭐. 내일 내서 또 어떻게 동영상을 남길지는 모르겠네요. 이렇게 힘들어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절규하고 이랬다 저랬다, 참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같지도 않은 인생처럼 보일 만큼의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그 또한 삶이고 그 또한 오늘을 이겨내는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하루가 아닐까, 지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좀 멋있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 혼자만 멋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 동영상을 봐주신다는 거는 정말 그만큼 저에 대해서 좋은 모니터링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만나서 진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네요. 뭐 밥은 아니더라도 차라도 한 잔 연락주세요. 저는 언제든지 사람 만나는 게 반갑고 좋습니다. 다만 무리를 지어서 행동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강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제가 또 무리를 만들어서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것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리 안에 있게 되면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썩기 마련이라고. 저는 썩는 것보다는 좀 더 바깥에서 많은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때로는 상처도 많이 받겠죠. 외롭기도 하고. 지금 300명,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핸드폰에 저장돼 있어도 정작 연락하려고 딱 누르면 한 명이 없는 것처럼 외롭고 힘들지만 그 또한 제가 선택한 삶이고 제가 끝까지 지켜야 될 그런 삶이 아닐까. 어떤 가치 있는 생을 살아노라고 나중에 죽을 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만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많죠. 다음에 뵐게요.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비밀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 소개에 보면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자나 카카오톡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좋고요.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들어주는 걸 더 좋아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들어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아니라 내일 또 다시 뵐게요.